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위식도 장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방내과 전문의 최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즘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은데요. 맛있는 음식이고 몸에 좋은 음식이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참 힘들잖아요. 만성 질환자들이 좀 많을까요? 어떠신가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엔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편안한 위장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될 게 3, 40년 정도 더 있으신데 벌써부터 이렇게 위장이 좋지 않으셔서 정말 더 안타까운 면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이제 만성 표재성 위염 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뭐 집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여러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세요. 그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속에서는 꼭 참고 지내고 소화가 안 되면 그때 소화제만 드시고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엔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정말 편하셔야 가족이 이제 화목하게 이제 되시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괜찮겠거니 하고 넘겨버리면 이 만성 표재성 위염에서 더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그러니까 점막이 얇아지는. 그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점막이 얇아지니까 네. 빨갛게 핏줄이 보이게 되죠. 네. 이렇게 된다든지 장상피화생. 우리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볼록볼록 벌써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세포 변형까지 와서 이런 경우에는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암 바로 전 단계라까지 표현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사실 이건 심각하다기보다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까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역류가 돼버리면 목이 쓰리고 목에 항상 뭐가 걸려 있고 답답하고 가슴까지 쓰린 증상, 정말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식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협착이 되면서 목에 뭐 걸려서 뱉어내도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하루 종일 뭐가 목에 걸려 있다 생각을 하시면 너무 힘드신 이런 증상까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우리는 이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네. 낫지는 않고 계속 재발이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까지 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무손, 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암같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본인 증상이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힘들어지세요.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까지 정말 힘들게 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성격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게 왜냐하면 성격이 좋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제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를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그럼 속에서 이제 품고 사는 거예요. 계속 참다 보면 더 심해지고 악화되고 이렇게 암 정도까지 흘러가게 되면 사실은 단순 치료로는 치료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이렇게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든지 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그럼 만성 위질환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방적으로는 담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 찌꺼기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원래 위장이 약한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 음식 조심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소화 안 된 음식물이 다른 분들보다는 위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더 많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미생물이 되게 많잖아요. 수십 조, 수백 조 가까이 되는 미생물이랑 결합이 돼버리면 네. 썩게 되는 변화들을 일으키게 돼요. 네. 이 썩은 더러운 물질을 한방적으로 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담이 바로 독소가 되는데 그 독소가 위에 외벽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고 심해지면 굳어지는 형태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낫지 않는 위장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 독소가 우리 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신으로 퍼지면서 전신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은 우리 보통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 머리 쪽으로 독소들이 퍼지게 되면 머리가 맑지 않은 이상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뭐 식곤증이라든지 건망증 같이 정말 이제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중도 되지 않고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맑지 않으니까
뭐 공부에도 지장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나 옆구리나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통증들을 유발해요. 네. 우리가 담이 결렸다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어깨 쪽이나 허리 쪽이나 그 담이 바로 이 담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표현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든지 목에 뭐가 항상 걸려 있고 뭐 등이 좀 뻐근하다든지 정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다음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이 천식이나 기침이나 가래가 걸려 있고 산이 역류가 되면서 인후를 자극하다 보니까 기침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히 뭐가 나오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기침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명치가 갑갑한 것을 떠나서 뻐근하다든지 쥐어틀고 그다음에 콕콕 쑤시는 통증 그다음에 메스꺼운 증상이 멀미처럼 나와서 차도 못 타고 다니시는 분들 트림이 꺽꺽꺽꺽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다음에 트림이 가스가 올라오는 건데 냄새까지 올라오니까 구취같이 네네네. 입냄새도 안 나는 입냄새 같은 게 나오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 네. 장의 트러블들이 설사가 나온다든지 변비가 교대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장 그 과민성 증후군처럼의 여러 증상들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제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이제 뭐 지어낸 게 아니라 네.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담골 두통이라든지 여러 용어를 쓰면서 이런 근거가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질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몸의 전신에 이렇게 다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네. 의미로 담을 해석하다 보면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장에서 퍼져 나가면서 온 전신으로 파급이 되는 네. 증상인데 이것이 우리 한방적인 담의 이론과 유사한 점이 있고요. 이 담이라는 병리 물질은 한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담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십병구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허준 선생님이 십병구담. 네. 얘기하신 건데 병이 10가지가 있으면 모든 병의 원인이 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병에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의 원인은 담이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이 담 독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병원에 안 오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네. 이제 며느님이 아이고 아버님 증상이 바로 이 증상이다 싶어서 데리고 오셨어요. 안 오시려는 분을. 근데 이분 증상을 보면 이제 신경성 위장 질환, 스트레스, 신경만 조금만서도 바로 이제 명치가 답답하고 네. 더부룩하고 통증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시니까 가슴도 쓰리고 목도 항상 뭐가 걸려 있고 진단받기로 위축성 위염을 내시경으로 진단받긴 했지만 복부가 팽만 돼 있으시니까 팡팡하다라는 표현도 하셨고 복부가 자결되는 아픈 느낌뿐만 아니라 목에 걸려서 뭐가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네.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뿐만 아니라 가슴 쪽으로 통증도 뻐근하게 이제 있으신 네. 상태. 그다음 피부 쪽이든 아니면 등의 어떤 증상, 담이 결리는 증상이라든지 대변도 뭐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EAV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빨갛게 지금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EAV 검사라는 건 이제 컴퓨터로 정기적 신호를 이렇게 몸에 보내게 되고 그 정기적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에 이제 불편한 부분들을 해석하게 되는 부분인데 네. 보면 다 모두 빨갛게 나오세요. 사실 저건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제일 좋지 않은 부분들이 빨갛게 표시가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또 까맣게 저 네네. 숫자들이 원래 표시가 되셔야 돼요. 근데 저런 정도는 뭐 일반인 분들은 저 정도 다 까맣게 나오진 않고 다음번에 보시면 빨갛게 나온 부분들이 네네. 한 두 군데 정도는 있으신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전신에 걸쳐서 아. 온몸에 걸쳐서 이렇게 남아 있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진찰도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정말 힘드시고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 이제 위나 장 쪽에 어떤 굳어진 패턴까지도 있으셨던 분이시고 표시된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굳어진 패턴을 풀어내는 치료 편안하게 누우셔서 굳어진 것들 풀어내는 치료라든지 약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니까 네. 일단 수치상으로도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까만식으로 까맣게 저렇게 변하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셨고 네. 실제 너무 많이 편해지셔서 이제 살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며느님 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보셨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EAV 검사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정기적 신호를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 손끝, 발끝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컴퓨터 자극을 통해서 그 전기 자극이 온몸의 저항값을 이제 구하게 되고, 그럼 온몸의 어떤 그 불편한 부분들, 담이 많이 낄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서 컴퓨터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꼼꼼히 듣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또 진찰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도 이제 혹시나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또 보기 위해서 저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검사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또 등록돼 있는 정식 기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 기계들을 이제 참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치료 원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양약 같은 경우에는 표적 증상에 대해서 표적 약물 한 가지만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한방적인 치료는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의원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소화가 안 되면서 두통 어지러움 있을 때 쓰는 반화백출 천마탕이라는 탕약이 있어요. 아, 네. 그 중에 이제 천마라는 약재가 많이 쓰이는데, 이 천마라는 약재를 보면 지표 물질, 주요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의 어떤 특징들이 다들 다르시겠죠? 환자분들의 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네. 위장 증상만 치료하려고 했는데 이런 복합적인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장 증상 치료하려고 했는데 두통이 좋아졌어요. 위장 증상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온몸 무거운 피로들이 사라지게 됐어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어떤 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분들의 특징에 따라서 발효를 시켜서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축을 시켜서 효과를 더 내기도 하고, 혹은 증류를 시켜서 소화가 약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더 힘들죠. 약도 못 드시고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증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 변화, 그러니까 담만 껴있는 경우, 아니면 담이 영향을 주면 독소죠. 그 독소 영향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굳어져 있는 식적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담이 영향을 줘서 굳어진 패턴이 좀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은 적치를 풀어내는 치료들까지 하게 된다, 약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저기 위나 네. 장 까맣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담을 이제 보기 편하게 나타낸 건데, 이제 약물이 들어가고 있죠. 네. 담음이든 식적이든 적치든 그 환자분들의 특징에 따라서 조합된 약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렇게 보면 우리가 점막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약간 까만 톤으로 좀 네. 보기 편하게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까만 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약물이 들어가겠죠. 초록색의 약물들이 이제 점막으로 흡수가 되세요. 점막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점차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약물이 흡수되는 어떤 형상을 저희가 표현을 한 건데, 약물 흡수되면서 하얗게 이렇게 독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증상들도 불편했던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겠죠. 네.
네. 그 표현을 하면 저 까맣게 표현된다 하고 좋지가 않겠죠. 그것이 이제 독소들이 담이란 독소들이 네. 위나 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다음에 위에서는 사라졌죠. 그러면 독소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네. 위장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장의 기능도 활성화되니까 정말 이제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